강남 21개 학교에 걸쳐 있는 조직적인 학교 폭력 구조를 일망타진. 1계급 특진한 김민우 경위. 오가는 주먹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그건 그냥 만화나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폭력, 왕따, 자살, 아이들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학교 폭력은 이제 그만. 피플앤토크 김민우 경위와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피플앤토크 서초경찰서의 김민우 경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특진을 하셨죠. 어깨에 무궁화 하나가 딱 빛나고 있는데 언제 특진하신 건가요? 지난달 23일 날 특진했습니다. 예, 1계급 특진이 됐고 학교 폭력 단속 우수 경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특진을 하셨는데 이 학원 내에 있던 조직 폭력, 어떤 조직적인 폭력 조직을 아예 일망타진했다고요. 강남권 일대에 21개 학교에 걸쳐서 있는 그 30여 명을 저희가 검거해서 예. 조직을 와해하였습니다. 21개 학교에 이 조직적으로 학교 폭력 어떤 구조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담당자들이 있고 이 전체를 또 관할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이 학교 폭력 조직 아까 21개 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강남권 일대 21개 학교에 걸쳐서 동네 선후배, 학교 예. 선후배로 이루어진 조직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는 1학년이 2학년, 3학년 그 위에 단계로 계속 상납하는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상납액이 수천만 원이 넘고요. 그러면 1학년 담당자들이 있고 1학년 일진들이 있고 네. 2학년 일진이 1학년 일진들을 또 관리를 하고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게 중학교에서 맞습니다. 그런가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학생 만화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이렇게 각 학교별, 반별, 학년별 쭉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적인 어떤 관리도 있고 무슨 뭐 회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 이쪽 학교 짱과 저쪽 학교 짱이 가끔씩 뭐 대결도 벌이면서 우위를 뭐 갖는다든가 그런 공식적인 좀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관리도 있었습니까? 네, 물론 저희 강남권만이 아니고 다른 다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서 일진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그 얘기를 해주시죠. 일진들이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지. 그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넘지는 않지만 구역을 넘게 되면 짱들끼리 일명 짱들끼리 대결을 해서 맨손 대결을 해서 이기면 그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관할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 조직을 관리하려면 사실은 조직 좀 따르는 행동대장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또 상납 구조가 생겨야 되는 예. 그런 게 좀 악순환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해는 갑니다만 이 학생들이 이렇게 폭력 조직 어떤 조직적인 학원 폭력에 가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힘센 위에 선배들이나 이름이 알려진 그 제일 윗선들이 뒤에서 지켜준다는 그런 그 과시감을 가지고 예. 하기 때문에 다른 힘센 덩치가 크더라도 힘이 세더라도 타치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예. 진들의 조직 관리하는 방법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구체적인 사례. 제일 위에서 그 다음 밑선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고요. 장부를 기록한다든지 장부를 만들어서 장부를 해서 너희들의 상납 금액은 오늘은 얼마, 며칠까지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밑에 애들을 바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 밑에 애들이 또 다른 밑에 애들한테 그 밑에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폭행도 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뽐보기를 한 번만 하게 되면 밑에 애들은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번에 이제 21개 학교에 들어가 있는 조직을 와해시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없을 거고 음성적으로 숨어들 수는 있지만 예. 계속해서 홍보 활동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 내에서 조직적인 상납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거를 제일 잘 알만한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반 아이들 간의 어떤 문제를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계도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활동은 없었습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많이 하신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화해시키는 거하고 선도하는 위주였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야, 전체 21개 학교를 걸쳐서 체계적인 거는 뭐 사실 선생들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또한 자기 자식에 대한 맹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식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범죄 사실이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좀 수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 가해 학생들도 수사를 다 했고 조사를 했죠. 어떻습니까, 가해 학생들은? A군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사한 A군은 왜소한 체격이면서 또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편도 아니지만 그 일진이라는 백을 뒤에 업고 예. 일진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해보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일진이지만 자기 잘못도 뉘우치지만 위에서 그 일진들에 대한 그 거부감 및 공포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자기가 가해자면서 또 다른 피해자인 게 많습니다. 그 A군은 지금 말씀하신 A군은 한 반의 일진이었나요? 한 학교의 일진이었나요? 한 학교에. 예, 일진입니다. 한 학교의 일진인데 밑에서 쭉 상납을 받아서 또 윗급으로 상납을 해야 하는. 네. 본인이 하는 활동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네, 상납을 맞습니다. 받는. 그 김모군의 집에 확인을 해본 오피스텔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장부가 발견됐는데 그 친구들이 일일이 와서 매일 와서 거기다가 장부에 적고 예. 또 청소도 하고 또 다른 애들 이름도 적어주고 이런 역할을 그 친구들도 하거든요. 예. 대신 또 그 친구들이 폭행을 가장 많이 당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교의 일진이라고 해서 폭행만 하고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또 윗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네. 피해 학생들은 주로 이제 밑에 단계가 되겠죠. 피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나요? 대부분 중1 정도의 학생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지금 3년여에 걸쳐서 그 다단계식으로 계속해서 갈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이 3학년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먹이살처럼 한 사람씩을 키워서 그 상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현재 1학년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애들이 다 피해자는 아니고 또 밑에 초등학교까지도 뻗쳐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냐 피해자냐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집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정말 착하고 좋은 애인데 혹시 가해자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없던 명품 의류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돈을 안 주는데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예. 뭐 아르바이트를 대단한 걸 하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 곳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경찰이 학교 폭력에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가해자도 역시 청소년이고 학생인데 지금은 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오히려 고등학교 단계부터 만약에 사회에서 배제된다면 나중에 우리 사회에 더 나쁜 효과가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선도 활동 위주의 사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저희 경찰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애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어차피 학원 폭력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뭐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거나 무슨 물리적으로도 크게 반항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뭐 바로바로 뭐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청소년인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가족에 대한 미성년자들은 부모님이나 누가 보호자가 있는 하에 조사도 받아야 되고 예. 네. 또 요즘 애들이 직접 만나서 사건을 하면 고분고분 대화를 하면 고분고분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전화상이나 아니면 밖에서 일대일 만나게 되면 일단 내가 왜 가야 되느냐 그거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거주지가 마땅히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친구들이 뭐 가출한다든지 이런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수사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미성년자고 또 부모들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수사도 좀 더 적극적일 수 없는 네. 약간 그런 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다 느끼는 공통적인 우려일 겁니다. 학교 폭력에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더군다나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발본색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